자, 요즘같이 추워진 날에는 이 만두 전골이 딱인데요. 일단 시판되는 냉동 만두죠?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만두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종류들의 만두들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 시판용 만두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 만두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네. 맛도 좀 차이가 있나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만두를 좀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피가 달라요. 아, 만두 피가요? 그렇죠. 요즘에 뭐 찹쌀로 만드는 피들도 있고요. 아니면 네. 감자 전분을 활용한 것들도 있고 100% 밀가루로만 만드는 그런 만두도 있으니까요. 아. 취향껏. 나는 쫄깃쫄깃한 거 좋아한다면은 찹쌀과 감자 전분 이쪽의 만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칼칼하고 얼큰한 일단 네.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요, 이 고춧가루와 그리고 감칠맛을 내주는 액젓, 전 멸치 네. 액젓을 좀 넣고 국간장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저는 먼저 고춧가루 2큰술. 고춧가루는요, 일단 2큰술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취향껏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여기다 이제 액젓. 액젓은 1큰술. 1큰술. 그리고 국간장은 뭐 2큰술에서 1큰술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일단 맛을 내야 되니까 2큰술. 2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많이 넣으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나중에 끓여서 마지막에 좀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맞춰가면서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맛술이에요. 맛술 2큰술. 그리고 저는 약간 독특하게 여기에 고추기름을 좀 넣을 겁니다. 이게 고추 나오는 그 기름이요 네. 또 풍미가 굉장히 좀 좋아요. 풍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추기름을 넣어서 양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고춧가루를 네. 하나 정도 넣고 혹시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더 넣어도 괜찮죠? 고추장, 그러니까 약간 그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맑게 나오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맑게. 이특 씨가 만약에 고추장을 넣으면 좀 약간 걸쭉하게.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되겠죠. 단맛도 좀 생기죠? 그럼요. 네. 자, 일단 다진 마늘 1큰술. 자, 이제 고추장을. 좀 멸치 액젓을 1큰술. 그다음에 국간장을 네.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1큰술. 네, 잘하고 있어요. 맛술을 네, 1큰술. 1큰술. 근데 맛술은요. 그 사실 이제 뭐 해산물 요리 같은 거 할 때 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전골에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맛술은 해산물용으로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잡내라든지 재료가 좀 어우러지는 풍미를 살리기 위함이니까요. 아. 꼭 해산물 요리뿐만이 아니라 뭐 육류에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특히 뭐 계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뭐 계란 비린내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맛술 넣어주시면 맛술을.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잡내가 많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추. 후추로 네. 한 꼬집 정도 네.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뭐니 뭐니 해도 또 밑국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밑국물 중요합니다. 밑국물. 근데 이 밑국물에 따라서 사실 무슨 전골 이름이 바뀌어요. 아, 밑국물에 따라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깔끔한 맛을 내주는 맑으면서도 좀 감칠맛이 도는 그런 해산물을 넣어서 육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요. 네.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홍새우. 네, 그냥 뭐 집에 있는 말린 새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디포리. 디포리.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마를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골을 끓일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육수를 조금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끓이다 보면은 뭐 만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료에서 수분을 먹기 때문에 육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수는 좀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팁입니다. 자, 여기에 새우를 같이 넣어 주시고요. 네. 새우, 디포리, 그리고 다시마 2장을 넣어서 끓여줄 건데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좀 건지신 다음에 이 디포리와 새우만 넣고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좀 다시마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국물이 오히려 약간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주신 다음에 10분 정도 더 끓여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거 파는 거거든요. 뭔지 알죠? 뭔지 압니다. 시판 네. 육수 혹시 이거 써도 괜찮나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사골 육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려면 아시잖아요. 집에서 한 3시간 정도는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3-4시간 정도 끓여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한 번 먹자고 이렇게 하기엔 좀 너무 힘드니까 네. 이렇게 사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하나 사놓으시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 이특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만두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오늘 좀 칼칼하게 해서 만두 전골 끓여 드셔도 좋을 것 뭐 같습니다. 떡을 넣어서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자, 그럼 이 육수가 맛있게 끓 동안 네. 저희 또 냉장고에 가서 만두 전골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보니까 네. 예, 버섯도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전골은 또 버섯이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이거 알배추 아닌가요? 네, 알배추, 대파, 고추. 네. 여기 저는 오징어를 좀 넣을게요.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들은요, 사실은 제철에 있는 그 채소 위주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철 채소 오징어. 혹은 냉장고에서 네. 안 쓰고 있는 짜투리 그렇죠, 채소들. 짜투리 채소들. 사실 이렇게만 딱 봐도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이렇게만 봐도 맛있어요. 자, 그럼 채소 손질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이 나는 배추를 저는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를요? 저도 이거 넣어도 되죠? 그럼요. 예. 어떻게 손질해야 되나요? 일단 좀 양이 좀 작은 것들은요, 이렇게 좀 잘라서 밑동을 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작게 잘라서 배추가 사실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만 또 이게 숨이 죽으면은 양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을 좀 여유 있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표고버섯과 버섯은 너무 얇게 자르면 오히려 씹는 맛이 좀 떨어져서 네. 두툼하게 요 버섯은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죠? 네, 그대로 넣는 버섯이에요. 그리고 또 전골은 또 이 딱 끓이기 전에 왠지 모르게 모양이 좀 형태가 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썰어서 막 섞지 말고 이렇게 좀 차곡차곡 놓으면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샤브샤브 먹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청경채도 저는 반만 잘라서, 대파도 전골에 들어가는 거 좀 큼직하게 어슷하게. 지금 뭐 넣고 싶은 거 아무나 넣으면 돼 상관없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네. 네, 저는 네. 이제 좀 약간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청양고추 한 개만 더 썰어서 넣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대파랑 당근까지 좀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오징어는 그냥 저는 껍질 있는 거 쓸게요. 껍질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오징어를 조금 모양을 약간 세모나게. 자, 저는 이렇게 오징어까지 손질을 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함께 들어갈 재료들의 손질이 끝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냄비에다가 이걸 잘 담고 끓이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육수 붓고 양념장 넣고 끓여면은 그냥 정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전에 저는 네. 한 가지 재료를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어떤 하는데요. 거를, 예. 저는 이제는 이 순두부를 넣을 겁니다. 순두부요. 네. 이거 순두부 요리 잘못하면 막 팍 퍼지고 막 좀 지저분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오늘 이 순두부 만두 전골이기 때문에 순두부를 오늘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순두부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나오는 그 맛이 좀 구수한 맛도 고소한 맛도 있어서 저는 오늘 순두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저는 부서지지 않는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냥 보통 모두부라고도 많이 하고요. 모두부. 네. 예. 한모, 두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요 한모를 네. 한 4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좋을까요? 좀 한 반모 정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반모 정도요. 같고요.
네, 반모 정도 넣으신 다음에 좀 그래도 먹기 좋게 좀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로 한번 그냥 둠하게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또 끓이다 보면 사실 모양이 좀 많이 흐트러지기 쉽긴 한데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모양이 좀 이쁘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골을 할 때는 밑에 무라든지 아니면 배추를 좀 깔아줘서 재료들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모양을 잡아놨을 때도 훨씬 더 이쁘게 잘 잡힙니다. 썰어놓은 배추를. 자, 그리고 이제 모양대로 좀 이제 잘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양념장을 중간에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아래쪽에서도 육수가 잘 돌아서 더 맛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한 숟가락 정도만 딱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양을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버섯을 참 전골을 참 이쁘게 딱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끓이면은 이 모양이 또 다 흐트러지니까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항상. 자, 저는 이제 만두도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요. 좀 재밌죠. 네. 근데 요리가 이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와, 이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우, 좋아요. 자, 저는 오징어 담아놨고요. 이거 정말 흐트러뜨리기가 싫으네요. 아깝네요. 네, 아깝네요. 뭔가 아까워요. 자, 저는 두부도. 넘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사실 좀 넘쳐줘야 됩니다. 맞아, 넘쳐줘야 네. 돼요. 마글마글 끓이면서 옆에 좀 닦아가면서. 자, 여기다 이제 양념, 마지막 양념을 다 부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양념도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저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네네. 끓이다가 보면은 이제 좀 부족한 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넣어주시면 되고 육수도 여유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그런 분들 좋아하시는 뭐 라면이라든지 우동 면사리 면이라든지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당면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은 또 국물을 또 많이 면에서 먹거든요. 그런 분들은 육수를 좀 더 붓고 그때마다 양념장을 조금씩 넣어서 첨가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불로 이동하면 되나요? 네네. 자, 저도 위에다 하나 좀 올리고 좀 남겨놨어요 저는. 네. 이동할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예. 전골을 올리고 불을 켰잖아요. 육수는 언제쯤 부어주는 게 좋을까요? 육수는 바로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육수를 네. 퍼서 사실 만두랑 집엔 짜투리 채소들이 있으니까 네. 이 시판 육수랑 양념장만 만들면은 언제든지 누가 찾아와도 이렇게 푸짐한 요리를 그럼요. 대접할 수 있겠네요. 사실 재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전골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남은 양념장을 네. 아까우니까 이거 다 넣어도 괜찮겠죠? 네, 뭐. 근데 이 특식은 진짜 뭔가 진해 보이네요. 뭔가 엄청 진해 보여요. 자, 그럼 이제 뚜껑을 네. 덮으면 되나요? 뚜껑 덮어서 한 스푼 끓인 다음부터는 네. 아무래도 재료가 많으니까 또 열고 끓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 지금은 닫고 끓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제 거 팔팔 끓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거 아까 잘 풀어주면 되나요? 저 풀어주면서 네. 이제는 거의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다가 네. 당면 같은 거는 지금 들어가나요? 뭐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당면은 사실 불린 당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뭐 한참 좀 끓었을 때, 물이 뜨거워졌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면은 항상 뭔가 끓었을 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끓었을 때. 지금이겠네요, 그러면. 네네. 약간 이 특식 거에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 굉장히 오래된 그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그 전골이 예. 약간 그런 이제 향이 나고 있어요. 원조 할머니. 예. 네. 원조 할머니인데 이특이 요리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사골 베이스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골 된장국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맛있고요. 찌개기 같은 거 같이 넣고서
끓이면 또 맛있어요. 자, 지금 딱 보시면은 국물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있네요. 예. 네, 저는 좀 맑은 거 위주로 지금 조금 만들어 놨고요. 이특 씨는 조금 진한 육수. 저는 좀 미리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뚝딱 만들면 완성되네요. 와. 저는 더 끓이면은 모양이 더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두 전골이네요. 저 전골에 갖춰야 될 그 느낌을 다 갖췄죠. 전골이니까. 자, 저도 그리고 마지막에 향이 좋은 쑥갓을 조금 올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안 되겠네요. 한번 끓으면요, 사실 전골은 네. 이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산물로 우려낸 매콤 시원한 국물 맛. 한 입 먹으면 속이 풀리는 신효소표 만두 전골. 구수한 사골 육수와 탱글탱글한 만두의 만남.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 이특표 만두 전골. 자, 한 입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는 따뜻한 한 그릇이었는데요. 만두 전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셰프님 보고만 있어도 이거는 기다릴 수가 없을 것 빨리 같아요. 먹어요. 우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 만두 전골을 다시 살펴볼까요? 만두 전골은 먼저 고춧가루, 멸치 액젓, 국간장, 다진 마늘, 맛술, 고추기름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물, 말린 새우, 디포리, 다시마를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깊고 진한 맛을 원한다면 시판 사골 육수를 이용해도 좋아요. 배추는 밑동을 자른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청경채는 모양을 살려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는 어슷 썰고 느타리버섯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는 어슷 썰고 오징어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순두부는 그릇에 담아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전골 냄비에 손질한 배추를 담은 뒤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채소, 만두, 오징어, 순두부를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장을 넣은 뒤 밑국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식감을 더하고 싶다면 불린 당면을 넣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썬 쑥갓을 곁들이면 만두전골 완성! 오늘의 요리 만두전골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